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독고투자입니다. 오늘 장이 조금 밀리다가 내내 밀리다가요 막판에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와, 참 놀랍습니다. 정말 개인들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들이 계속 올해부터 100조 이상 주식을 좀 팔고 있는데 뭐 기계적으로 판 거잖아요. 걔들도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걔들도 분명히 만스피로 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 봐요. 기본적으로 걔들은 또 그 밸류에이션을 한 애들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켓 캡이라는 게 있고 MSCI 마켓 캡 우리나라가 한 20%대 초반, 대만도 초반, 중국도 초반인데 우리나라 시장이 시총이 올해 100%가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만 놔두면 20에서 막 40% 가까이도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켓 캡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도를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10%나 올라가는 엄청난 폭등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못 판 것들을 오늘 또 파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간밤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제 트럼프가 결국에는 그 이란과의 협정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죠. 그래서 전 세계로 볼 때 지금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보게 되면 오늘 중국 빼고는 뭐 니케이, 뭐 호주 다 뭐 약보합 정도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해서 매출도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밸류에이션이 그에 따라서 그걸 아직까지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만스피로 가는 여정이다. 그래서 장중 변동은 클 수밖에 없죠. 이만큼 올라왔으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좀 감내하면서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인내하면서 갔으면 좋겠고, 도파민 중독도 이해합니다. 주말에 장이 안 열리면 여러분 다들 답답하잖아요. 왜 이렇게 주말이 긴지, 또 하필이면 또 수요일날 선거여가지고 또 왜 안 열리는지 막 이런 불평이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살짝 동감을 해요. 왜냐면 야, 국자 오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도파민이 안 터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돈이 이렇게 쉽게 불리는데 어, 이게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9,000P가 되면서 개인들도 전체로 볼 때는 많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또 매도하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5,000P를 찍었을 때 3월 달에 이때를 추억하게 될 것이다. 10월까지 한번 쭉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5월 달에도 7,000P 한번 찍었잖아요. 그때도 이때를 추억하게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리플에 막 그 고점 무세라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돈고 투자할 때다 막 이렇게 낙서 같은 리플들 달았는데, 그분들은 지금 그때 다 파시고 지금 후회를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면 7,000P 초반 찍었다가 지금은 8,800까지 왔으니까 거의 2,000P가 2,000포인트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큰 그림을 그려보라고 약간 말씀을 드리면 뭔가 뭉뚱거려서 이렇게 허황된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날카롭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뭔가 좀 두루뭉실해진 것 같다, 날카로움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날카로워질 땐 날카로워져야 되고요. 또 뭔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이렇게 줄여서 단순화시킬 때는 좀 단순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잡생각이 많은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을 봐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제 인생에 있어서 이런 폭등장은 앞으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 돈을 많이 번 분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그런 뭐랄까 부의 그런 차이는 상당히 많이 벌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많은 분들이 막 그런 얘기를,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반도체 지금 뭐 수출이 착시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반도체 수출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이제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신고가 아주 계속 늘어나고 있고, 대만으로 보내는 수출 물량도 계속해서 이제 피크를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반도체를 대만 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TSMC에서 뚝뚝뚝뚝 해가지고 GPU 세트 유닛이 나온 거잖아요. 렉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상한 얘기들을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약간 남들 모르는 나만의 뭔가를 찾고 싶은 그런 경향들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들 코스닥으로 가는 것 같고, 막 주류에서 나온 것들은 너무 비싸고 많이 올랐고 못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나는 좀 덜 오른 걸 좀 찾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주식시장에서 크게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코스닥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왜냐면 밸류가 오히려 거기가 더 비싸고, 밸류상을 볼 때는 코스피가 더 싼 종목들이, 특히 주도주들인 아직까지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당 싼 가격이 저렴한 거,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런 거는 이런 걸 우리가 싸다고 하지 않아요. 가격은
그 액면가 대비로 보셔야 됩니다. 액면가 대비로. 가격이 싸면은 싼 주식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액면가 5,000원인 게 있고 500원인 게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100원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보셔야지 단순히 가격 때문에 싸다 비싸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판단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살짝 놀랐는데, 그만큼 공부가 안 되는 분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이 주식시장에 와가지고 너도 나도 들어가서 지금 수익을 보시는지 깨먹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수익을 홀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사실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 오르는 장에서도 돈을 까먹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부를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차피 이게 지금 다들 도파민에 취해져 있어가지고 소기의 경읽기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무튼 저는 6월달 들어서는 장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왜냐면 선반영 7월달부터는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선반영이 지속이 될 거고, 그거는 제가 한 5월 중순부터 아마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동투라든가 독투에서 말씀드렸었고, 그게 그 뒤부터 계속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7,130인가 그때 찍고 나서부터는 쭉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이미 선반영이 상당히 빠르게 지속이 된 것 같고,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9,000P를 찍으면은 제가 위아래로 다 빨간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9,000P를 자축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야간 선물이 2% 가까이가 올라서 이제 끝나가지고 오늘 9,000원 찍겠구나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증권인가 그 거래소였나 그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9,000P 촬영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장중 약간 조정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상당히 계속해서 어제 못 판 외국인들이 오늘 계속 판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은 그냥 지나간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오랜만에 말씀드리면은 트럼프는 이번엔 제대로 한번 뒤인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전쟁 가지고 본인의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짓은 안 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지금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지금 뭔가 구멍에 빠졌다고 해야 되나? 발을 못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월드컵이 다음 주인데 아직까지도 전쟁을 못 끝내고 있으니, 목리를 부리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막무가내 행동을 못하게. 왜냐면 그 백악관에 있는 다른 그 참모진들, 부통령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루비오 국무장관 뭐 다 반대했던 정책은 혼자 강행했다가, 그래서 이게 그 트럼프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리더의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쿠바를 치겠다 그린란드를 치겠다 막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린란드는 나토에 있기 때문에 건드기가 쉽지가 않고, 완전 진짜 선을 그어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 선을 넘는 거고, 자국 내에서도 문제가 반발이 상당히 클 것 같고, 쿠바는 어떻게, 근데 쿠바를 하게 되면 이제 잡게 되면은 다른 그 반미 국가들 있잖아요. 러시아, 대만, 그 중국 이런 애들. 그러면 그 중국이 대만 치는 거에 대해서도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좀 비슷하잖아요. 미국 아래에 있는 조그만 섬 쿠바, 그리고 중국 아래에 있는 조그만 섬 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차피 같은 민족이랑 가깝기 때문에 대만은 우리 하나의 중국이고 우리의 땅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고, 그 정당성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에게 그 확답을 받아왔었어요. 특히 미국도 하나의 중국을 지지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쿠바는 생뚱맞죠. 완전 쿠바를 쳐가지고 미국의 영토를 만들게 되면 진짜 이제 러시아 같은 나라가 이게 약간 악마의 악의 축이라 해야 되나? 이런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옆에 있는 폴란드라든가 옆에 있는 핀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를 쳐서 자국 국토화하게 된 거에 대해서 미국이 뭐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엔 같은 경우는 지금 파산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트럼프가 어디까지 목리를 부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전쟁은 또 크게 벌리지는 않겠지만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은, 왜냐면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겠다라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늘 그렇지만 뭐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그렇고, 이런 조정은 늘 이제 매수 찬스. 물론 이제 중국과 대만 전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코스피가 30-40%는 그냥 40% 이상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큰 사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제일 위험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워렌 버핏이 현금 비중이 50% 넘는 것도 그거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전 세계적인 그 물류 대란, 공급망 붕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미국과 중국 두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서로 얽혀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사실 공급망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요게 끊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아이폰이라든가
뭐 핸드폰 갤럭시 폰에도 들어가는 뭐 여러 부품들 이런 건 다 중국산이고, 여기 뭐 이 소니 마이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오늘 새로 드렸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 제가 찍고 있는 소니 카메라도 아마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닐까 싶은데, 뭐 이렇게 다 얽혀 있는 상황에서 뭐 산업재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이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조정 시에는 강력하게 매수, 만스피까지는 제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스피 이후에 아마 전쟁은 나지 않겠어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전쟁을 다시 큰 전쟁을 또 하나 낼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쟁에 있어서 임전 모태라는 얘기 있잖아요. 물러서기를 두려워하게 하면 안 된다. 미국의 나라가 그 전쟁의 파워로 볼 때는 세계 최강이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최강인데,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병사 한 명 죽는 것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요. 이거는 전쟁에 있어서 미사일만 뭐 14,000개 터트린다고 해서 전쟁을 이기지 못한다, 전세를 바꾸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사일을 막 14,000개, 2만 개, 3만 개 떨어뜨려봤자 본인 그 나라의 재정만 악화될 뿐이거든요. 돈만 버린 거거든요. 전세를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레짐 체인지도 안 됐고 호르무즈는 닫혀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앞으로도 이렇게 군인 한 명 죽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이렇게 전쟁을 나선다면, 정말 대만 전쟁 때 미국이 나설 수 있을 것인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이 대만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보이잖아요. TSMC의 공장도 미국으로 유치하고 그걸 계속해서 지금 푸시를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계속해서 희한하게 트럼프는 중국을 싫어한다고 하면서 시진핑한테는 늘 좋은, 중국인들이 뭐 위대한 지도자 시진핑, 저는 무슨 위대한 영도자 뭐 김정은이 뭐니 막 이런 추임새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아니 미국 대통령이 중국 총리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있나? 아무리 와보려 해도 그렇지. 그래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오늘 오랜만에 좀 그 매크로에 대한 얘기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00불대에서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 국가 그 재정들이 망가진 상태잖아요, 고유가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지원금들 엄청나게 쓰다 보니까 국간이 비어가지고 금을 팔아서 지금 외화를 획득을 해서 또 비싸진 가격의 석유를 지금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석유를 팔아서, 그리고 미 국채도 각국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 국채 가격도 올랐다가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다가 지금 내려온 것도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WTI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하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하방을 보고 있고, 전쟁이 종전이 되게 되면 80불 초반대까지도 저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약간 달러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다 나라 망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학개미들 매일 저도 그 미국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해서 얼마큼 사고 있나 매일 체크하고 있거든요.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는 계속 자료를 드리고 있는데, 하루에 못해도 6천억 원 정도를 사요. 많을 때는 1조 2천, 1조 3천까지 사는데, 이건 진짜 엄청난 자금이 빠져나간 거고, 1년을 볼 때는 적어도 150조에서 200조 원 정도가 해외로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해외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달러원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가치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너무 이거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리는 거고, 뭐 IMF 때라든가 팬데믹 때 1,500원대랑 지금의 1,500원대는 상당히 다르다. 우리가 만약에 외채가 많고, 그러니까 해외 주식이라는 거는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아니라 외채가 많은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달러원이 올라가게 되면은 1,500원, 1,600원 올라가게 되면 이건 진짜 큰 위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우리가 해외 갖고 있는 자산이 많은 상태라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 그렇게 위험한 나라라고 한다면 각국이 한국의 그 달러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경고음을 낼 텐데, 그런 나라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연구소도 없고 그런 리서치 분석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저는 약간 그 청와대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통이라고 봐요. 성장을 따른 진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물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는 1,500원대는 환율의 뉴 노멀이라는 얘기를 제가 1,300원대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일시적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10년, 20년 갈 건 아니잖아. 메모리 붐이라는 게 적어도 뭐 5년, 6년, 뭐 길게 가면 뭐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에만 하더라도 이런 거 없었어요, 그렇죠? 그 수지가 적자였던 적도 한 재작년인가 이렇게 상당히 안 좋았던 적도 있었는데,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조업의 주도권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한테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보면 반도체만 주가가 날아가고 있지, 나머지 종목들, 나머지 기업들은 힘든 경우 상당히 많지 않다. 특히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상당히 좀 그런 편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달러원 환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AI의
헤게모니를 미국이라든가 중국 이런 그 G2에 빼앗긴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료로 제미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LM 서비스들, 챗GPT 이런 거를 사용하는데 쓰는 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유료 사용자 숫자로는 전 세계 2위인가 그럴 거예요. 상당히 많은 디지털 자금 유출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달러를 해외 보내서 주식을 사는 거는 그거는 이제 자산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챗GPT라든가 제미나이 유료에서 20불, 30불씩 보내는 건 이거는 비용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AI 시대에서 어떤 면을 볼 때는 주도권을 조금 잃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젠슨랑이 내일가 와가지고 뭐 휴머노이드라든가 여러 가지 뭐 협업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약간 하청으로 가는 건 맞아요. 솔직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뇌를 차지하는 이 CPU라든가 GPU 이쪽은 우리가 이제 커버를 못하고 있고 메모리 쪽 그리고 그 외 하청에 가까운 그런 그 산업들이 AI 시대에서 어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 것들을 계속 잘 유지하고 잘 키워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오랜만에 얘기를 드릴 거예요. 제가 2023년도 막 이럴 때 어떤 영상 올렸었냐면 비트코인 10억 간다? 그거에 대한 허구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게 막 이런 얘기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도코 투자일지를 한 뭐 4년 했나? 뭐 4년 5년 한 것 같은데 4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코인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약간 혹했던 적은 있는데 기본적인 스탠스는 전 늘 어떻게 얘기했냐면 물가 상승률 정도는 따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푸시했던 적은 없어요. 이거 해봐라.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제일 잘한 게 아닐까. 저는 계속 미국 주식을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작년 여름부터는 국장도 괜찮을 것 같다. 3천, 4천, 5천 더 무난하게 갈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왔었고 지금은 이제 만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인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언젠가는 이것도 뚫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쪽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뚫을지 안 뚫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자산가라고 하면 그런 일말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만치 않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 코인의 영역을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잡고 있다가 야금야금 다른 것들, 약간 방해하는 요소들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해서 이 영역들을 이제 갉아먹은 것 같고 그리고 제도권화 됐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제도권화 됐다는 거는 결국은 이 움직임이라는 게 일반 그 제도권에 있는 금융 시세랑 같이 가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냐면 상승과 하락을 어느 정도 이렇게 경직시켜 놓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변동성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도파민 터지는 게 상당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코인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돈 복사가 된다고 하면서 막 투더문 하면서. 근데 그 재미가 없게 되면 이 투기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들이 이 시장에서 떠나서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이런 데로 많이 퍼져 있고 뭐 레딧이라고 하는 이 투기 성향이 많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게시판에 가도 지금은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 이제 스페이스X라든가, 그러니까 나스닥이라든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메모리 폭등, 뭐 샌디스크, 마이크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코인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또 비트코인 10억 간다 그것에 대한 허구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라는 영상에서 뭐 어떤 얘기 했었냐면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된다. 결국에는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데서 가장 큰 거는 돈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 거예요. 많이 몰려야지 이 시세가 날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10억을 간다고 제가 그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0억을 가면은 그 당시에 한 뭐 1억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1억에서 10억 가려면 10배 정도 이동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제가 그냥 리니어하게 딱 간다는 게 아니라 러프하게 엄청나게 많이 돈이 들어야 된다고 산술적으로 러프하게 얘기한 건데 그거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을 했었는데 그러기 쉽지가 않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쪽으로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 코인이 또 다시 갈 수 있긴 하겠지만 얼마큼 많이 갈지 그 매력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많이 꺾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체제도 많아졌고 또 위협한 요소도 많아졌기 때문에 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늘 한결같이 투자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두서없이 제가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산 마이크 테스트 겸 한번 지금 해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잘 수음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돈 복사 랠리에서 돈을 많이 버시고요. 아, 그리고 제 채널을 사칭하는 그런 카카오톡 채널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텔레그램으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보니까 123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 이제 유명세를 치른다 이렇게 막 덕담해 주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통해서 한 명이라도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약간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신고도 해놨고 했는데, 뭐 카카오톡에 신고를 해놨는데 아무런, 지금 거의 4일 5일 됐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나라가, 아니, 그 카카오톡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참 그 기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없긴 하지만 참 거시기한 그런 상황이 됐고, 어쨌든 그런 거에 좀 속아서 가시지 말았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멤버십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뭐 멤버십을 거의 닫아놨어요. 그 홍보하는 영상도 내렸고 그런 상황인데,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은 저 아래 뭐 이메일, 본문에 있는 이메일로 이렇게 문의해보시면 제가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뭐 공부에 뜻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만 좀 같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시장을 같이 이 변동성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마누카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거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 5일 동안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 이거 먹어가면서 조금 이제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형, 여행용 스틱형은 상당히 제가 강추드리고요.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염이 조금 돌아왔는데, 위험해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래요.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 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험이 또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 약간 830, 1200도 한번 1200 살까 했는데,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셨어요.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옆지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도 안 좋고.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